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예방은 미흡합니다. 역대 최강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감사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를 해보니 제자에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성희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었다. 큰 귀걸이를 냈을 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광주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들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성폭력을 참을 수 없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2주 전 학교 측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교사들의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학생은 180여 명, 가해 교사는 1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5명 중 1명이 성폭력을 당했고 남자 교사 4명 중 1명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한 꼴입니다. 진짜 굉장히 불쾌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쉽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발언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지난 2015년에도 이 학교 남자 교사 2명이 여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그중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조차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뭐였는지 그 징계의 촘촘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그냥 징계했다라는 결과만 무슨 상황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자세한 보고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높아진 성인권의식을 교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엔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짧은 치마를 입는 여학생은 계단을 다닐 때 조심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학생들과 분리조치됐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여학생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학교 교장이 구속됐고 교사 4명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앞서 보신 몇몇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심각한 수준이지만 인식은 아니하고 예방 대책도 미흡합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도 유괴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고 27.7%는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둔감합니다. 경찰의 조사까지 받은 교사들조차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죄가 되지 않고 어떤 농담이지 않느냐, 농담이다, 좀 친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교육청의 예방 대책도 미흡합니다. 1년에 3시간씩 받도록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그동안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 교육만은 부족하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장 8월부터 경찰 여성단체 등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8월에
추수의 첫날인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이미 폭염이 장기화된 터라 연간 폭염과 열대야가 가장 많은 달인 8월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 걱정부터 됩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의 역대 최고 기온인 38.5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 온열 질환자는 241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80%로 대부분이니까요. 휴가철을 맞아서 나들이 가신 분들, 또 실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오늘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평과 나주도 오늘 38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35도, 무안과 영암은 36도까지 오르겠고 강진과 장흥 35도 보이면서 오늘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7도까지 오르겠고 광양 36도 보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사 갈등이 불거져왔던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원장과 직원들 사이에 서로를 감사해달라는 요구가 오가며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원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아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 달 전 광주 디자인센터 노조가 제기한 원장의 비위 의혹들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해온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박유복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박 원장이 2년 전 공용 물품 200만 원어치를 사비로 결제한 뒤 이 돈을 보전받으려고 디자인센터 공사를 맡은 업체에 공사비를 200만 원 부풀려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용 차량을 출퇴근할 때와 주말 공휴일에도 자기 차처럼 사용한 점과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20여 차례 잦은 인사로 업무에 혼선을 준 인사권 남용도 감사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잘못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진 사퇴할 뜻은 없고 직원들에게도 잘못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들이 채용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거나 원장 출장비를 임의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시에 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혹시 그게 뭐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이 수장 하나만 바꿔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며 일단락될 줄 알았던 광주 디자인센터 사태는 원장의 반격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노조는 리더로서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 최근 이용석 광주시장은 리더십 등을 고려해 임기를 보장하겠다며 공공기관장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흔들리는 리더십을 노출한 디자인센터 사태가 민선 7기 광주 공공기관장 첫 교체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전본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2022년에 개교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에너지밸리에 5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한전에 당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를 수용하라고 광주시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선관위의 안심번호 제공 불가 방침을 내세우자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학회에 문의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수기조사 준비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수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협의의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에 일괄 이전하는 지방 이양 일괄 법안이 지난 30일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박재만 참여자치 21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방 이양 일괄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제정된 그 지방 이양 일괄 법안은 단어 뜻 그대로 그동안 이제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하던 518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야 되는데 관련법을 일일이 이렇게 제정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하나의 법으로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법안인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전남의 완도, 홍도, 진도 항에 항만 관련 사무가 시도로 이양이 되고요. 네. 또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물류단지의 지정 고시 권한도 시도로 이양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 금지, 장소 지정 등 교통 관련 사무도 그동안 경찰청에서 앞으로 시도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요. 네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험 관리 사무도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제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 설립, 감독 권한,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사무도 이번에 시도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치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법안의 의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꾸준하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을 하고 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정부 수준의 어떤 지방 분권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제정된 그 지방 이양 일괄법이 이러한 어떤 대통령의 지방 분권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첫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국가 행정이나 사무 권한이 이양이 되면은 우리 지역이 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지방 정책 등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항만 관련 업무가 시도로 이양이 되면 시도는 인접 주민의 그 소득과 생활 여건, 지역 산업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맞춤형 항만 시설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100만 제곱미터 이상 물류단지를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아마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0kW 이하인 발전시설의 허가 관리 감독 사무도 이번에 이양이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각 시도는 태양광, 어떤 풍력, 이런 지역에 맞는 신재생 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변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각종 인허가 업무들이 시도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그 인허가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동안 그 도로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 사무였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금지 이런 그 교통 안전 관련 업무가 경찰청 업무여서 이원화돼서 그동안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관이 되면 각 자치단체는 어떤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어떤 교통 안전 정책을 펼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방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곳은 굉장히 잘 실생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행정 서비스가 좀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이양 일괄법 그 제정으로 실질적인 어떤 지방 분권에 초석이 됐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데요. 네. 우려되는 점은 각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이양해 주게 되면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시도에 재정 부담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위험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이양 평가 비용 평가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도로 이양이 되면 지방 정부의 권한이 커지는데 이것을 견제 감시할 지방의회 전문성들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좀 노력을 해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폭염 속에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한낮에 20층이 넘는 고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0층 높이를 훌쩍 넘긴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땡볕과 맞닿아 있는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66살 조모 씨가 맥없이 쓰러진 건 낮 1시 30분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콘크리트에서 나온 열기까지 더해져 푹푹 찌는 작업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37도라면 그 습도나 뭐 올라오는 게 50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 사람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쓰러진 조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조대가 조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 씨가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들의 말 등을 토대로 폭염 속에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 측은 혹서기 매뉴얼에 따라서 공사 현장을 관리했다며 무리한 노동 조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시로 틀리라고 해도 그 이제 그늘이라든지 그 이제 저희가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파라솔하고 물하고 돼 있는 상태였어요.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근로 여건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서 건설회사 측의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남 지역 가축 폐사가 55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닭이 전체 폐사의 90%를 넘었고 지역별로는 나주, 영암, 한평 순으로 피해가 크고 재산 피해는 22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폭염으로 지난 2016년 354농가에서 86만 2천 마리가 폐사했고 작년에는 455농가에서 101만 2천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하구나이시 인근 사거리에서 53살 이모 씨가 몰던 차량이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 이 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화재도 발생해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하구나이시 출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수 원앤원 전화구 갖다 맞췄어요.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에서 이명규를 불러주는 최원준의 적시 2루타 선취점을 기아 타이거즈가 뽑아냅니다. 안정회의 그간 회의 이런 데서 안 되는데 전준우의 타구가 우중간으로 떠갑니다. 우익수 뒤로 3장 쪽 3장 맞고 떨어졌습니다. 전준우 빠르게 2루에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전준우의 2루타 초구 공이 튀었어요. 3루주자 전준우 홈으로 들어오면서 1대1 동점. 기대하던 그 잠재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1구간으로 빼내면서 안치홍의 안타. 기아 타이거즈도 선두타자가 나갔습니다. 제3구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멀리 뻗은 타구 나지원 탑장을 넘깁니다. 3런 홈런. 정말 나주환 선수가 모처럼 정말 큰 거 한 방을 터뜨리면서 기분 좋은 리드를 선사를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로테이션을 잡았습니다. 스윙 삼진 KKK로 경기를 끝내는 윤성민.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하면서 첫 경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스코어 4대1. 전국적으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가 절정기를 맞아 강렬한 햇빛이 내릴 쬐는 바다보다는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 산자락, 산속 계곡을 따라 폭포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숲과 나무가 만나는 계곡 곳곳에는 피서객들이 넘쳐납니다. 한여름 계곡은 말 그대로 산속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가마솥 더위를 잊어봅니다. 어른도 아이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여름을 만끽합니다. 시원하고 즐겁고 휴가차 왔어요. 바다는 덥고 계곡은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재밌어요. 수영하는 거? 계곡에서 바이튼 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잡았다! 지난해 광양 4대 계곡을 찾은 피서객은 28만여 명. 연일 폭염특보가 잇따른 올해에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곡은 바다보다 그늘이 많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올여름.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보다는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의원은 어제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당내 통합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을 만들겠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ALS 투표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 2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오는 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광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전담조직 신설안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서 6급 공무원 등 3명으로 이루어진 남북교류 협력팀을 신설하는 안이 담긴 조례 개정을 가결했습니다. 남구는 대북 제재가 풀리면 전담팀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과 직접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응원단이 참가하면 남북 공동응원단을 꾸리는 안도 구상 중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돕는 광주시의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에 지원자가 2,600여 명 가까이 몰려서 1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은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10달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7일 공개 추첨으로 지원 대상 200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고객들이 GS25 편의점 자동화 기기를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은 GS 리테일과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전국 만여 곳에 설치된 GS 편의점 자동화 기기를 광주은행 기기와 동일한 수수료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고객들이 GS 편의점 자동화 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영업시간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400원에서 6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치 동물원에 새로운 동물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국 수달 자매 수리와 다리인데요.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이름도 마스코트와 똑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돼 있는 한국 수달은 평소 보기가 어려운 만큼 야생동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곡성 섬진강 천문대에서는 목성과 토성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내부 정비 사업을 통해 좀 더 편안한 관측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나흘간 여름방학 별자리 교실도 운영됩니다. 관객의 사연에 따라 음악을 채워가는 양방향 소통 공연 보틀라이브가 8월 4일 청소년 3디자인센터에서 열립니다.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 원보틀은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관객들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사연이 선정된 사람에게는 맞춤 공연과 소정의 상품도 선물할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폐 자원에 예술적 가치를 입힌 업사이클 아트 전시가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 벽면마다 작가 특유의 감성을 설치미술과 소리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지치는 일상 리플레이전을 통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어가는 건 어떨까요?